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막 그 코로나에 막 이렇게 목이 조여 있다가 이제 조금씩 그래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버이날 했는데 왜 아버지를 거기다가 슬쩍 묻어갖고 어버이로 만들었는지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따로 띄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아버지 얘기를 뭐 따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가장. 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장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엄마들도 이제 힘들지만 사실은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이 그냥 축소되고 그 가치가 너무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으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엄마가 더 안 됐고 엄마가 더 약자처럼 느껴졌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섭섭한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제가 사회인으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무게 아버지의 힘듦이 솔직히 조금 많이 느껴져서, 아빠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꼭 가장이라는 게 아빠만은 아니에요, 사실. 예. 어느 가정이나 아빠가 가정인 집도 있고, 엄마가 가정인 집도 있고, 하물며 아이가 가장인 집도 있어요. 물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개념을 우리 가족의 생계, 예, 생계의 중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오늘은 가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짠 제가 우리 이봉래 선생님, 예, 제가 이 이봉래 선생님 너무 이름이 길어서 뽐쌤, 뽐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뽐쌤님이 그려주셨어요.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그리면 주로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이건 제가 아이라는,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우리 아빠를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뒤통수가 납작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가장님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들이요, 굉장히 많이 힘든데요. 그 마음을 이상하게 가장들은 잘 표현을 못해. 맨날 술이나 먹고 또 뭐라 잔소리 하면은 빽 소리나 지를 줄 알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이 힘들지를 이상하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장으로서의 마음을 한번 짧게 글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의 식 가장의 마음입니다. 가장은 힘들다. 그러나 모두들 당연하다고만 한다. 힘들다고 한숨 쉬면 나약하다고 혀를 차고 짐은 내가 지고 가련다.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라도 해다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장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이 주로 이제 남자고, 이게 남자들이다 보니까 사실 힘들다는 소리도 잘 못해요. 왜 못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부터 곧 말씀을 드릴 건데,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왜, 좁은 내가 어떻게 해서 힘들고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그냥 술 먹는 게 또 꼴보기 싫으니까 잔소리 하게 되고 잔소리 하면은 네가 뭐 내 마음을 아느니 모르느니 뭐 돈을 벌어 받느냐 부부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니도 나가서 돈을 벌어봐라. 아유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데 사실은 본심은 아까 너무의 그 가장의 마음을 담은 그 글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줘봤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네, 따뜻한 위로 기다리고 계시죠? 네, 제가 많이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인 나는 힘들고 외롭다. 네, 근데 가장인 나는 힘들고 외로운데 힘들고 외로운 이유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심리학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네,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이 힘든 이유. 자, 이게 제가 5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 첫 번째는 이게 부계 사회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장이 되어버린, 사실은 그 인지적, 관습적, 심리적 요인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회나 모계 사회도 있고 부계 사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관직도 남자가 가질 수 있었고, 사실은 뭐 한문이나 이런 글도 남자들이 주로 가졌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낳은 한 20여 년 전에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요. 저 학교 다닐 때 미팅이나 소개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엠빵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도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냈고, 뭐 예를 들면 남자가 밥 한 번 크게 사면 뭐 조금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아니 그래도 뭐 왜 뭐 쟤한테만 왜 어떤 먹어? 예,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커피라도 사고 뭐 이랬지, 뭐 남자가 뭐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여자하고 맞벌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할 때 보면 n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n빵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의식 속에 남자가 가장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남자는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진입이 약간 이제 내가 가장으로 돌입하는 어떤 그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누가 알려주진 않았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인지적 구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두어봤고요. 두 번째는 가장이든 뭐 엄마든 뭐든 사실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우리가 사실 힘들면 힘들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상으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인간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았어요.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만 울어라. 왜 3번만 울어야 되는데? 4번, 5번 울으면 뭐가 안 되나요? 근데 왜 남자는 3번만 울어라 라고, 이거 주로 또 남자가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주로 많이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와 가장으로서의 강인함, 나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감정을 굉장히 많이 통제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으로 힘들던, 뭐 연애하다가 뭐 채여서 힘들던, 뭐 누가 뭐 사랑하는 사람 잃어서 힘들던, 힘든 건 다 똑같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감성 지수가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감정의 동물인 건 똑같은데 이거를 계속 억제해 오다 보니까 가장으로서의 무게, 사실은 나 하나가 아닌 우리 가족을 책임진다라는 그 무게 이상의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계속 통제를 시켜 오다 보니까 남자는 어디 가서 힘들단 말도 못해요. 왜? 힘들다고 얘기하면 조금 나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예, 같은 남자 사이에서도 무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가장의 힘듦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부분은 요즘 사람들은 조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뭐 해결된 지 사실 뭐 10몇 년도 안 됐습니다. 뭐냐면 적성, 뭐 진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적성, 진로 이거 이제 맨 처음에 따지는 게 사실은 뭐 이과 문과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도 야, 남자는 이제 너 밥 벌어 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네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문과 가서 뭐 하려고? 그냥 이과 가고. 그 여자는 그냥 진짜 자기가 꼭 뭐 이과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으면 그냥 수학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뭐 어차피 기계 뭐 이런 거 다룰 것도 아니까 문과 갈까? 이게 너무 이런 적성이나 진로 없이 빨리 이렇게 돈벌이로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자기 직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어떻게 버텨봐. 대학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언제까지라는 게 딱 갖춰져 있는데 얘는 그거 없이 계속 해야 되는데 적성이든 진로든 얘네가 고려가 안 된 상태로 할래니 돈은 벌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유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걸 심리적으로 분석을 더 깊이 가자 보면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내로남불. 그래서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가치를 축소시키고 불편하게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심리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내 권리는 예를 들면 내가 가정주부로서의 권리는 내가 엄마로서의 권리는 뭐 엄청 목에 핏대를 뭐 세우고 얘기를 해요. 뭐 요즘에 뭐 어떤지 알아? 뭐 당신이 뭐 학교에서 와서 아자아자도 뭐 해요. 자, 그러면 상대 의무, 가장으로서 의무. 자, 돈을 벌어와야 뭐 공부를 시키든 밥을 먹이든 외식을 시키든 뭐 해야 되잖아요. 이 의무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치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내 권리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솔직히 말하면 권리에 대한 부분만 더 강조가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의무를 져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그럼 가장인데 그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소시키는 이 심리적 구조들 때문에 오늘날의 가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가장이 중간에 힘들어져. 이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많이 저도 지켜본 광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집안 내에서 외에는 잘 노출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면 자기네 가정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가장이 직업을 잃었어. 그러면 일단 가족들한테 면이 안 세우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래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같이 뭐 힘모아서 하면 뭐 다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고 일단 이런 얘기를 나오면 이제 가족들의 표정이 싸게 굳어지면서 이제 다음 달 뭐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복붙어 오면서 이것들이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자기 스스로를 묵시적으로 방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본 사례 중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래요.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도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둘 다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둘 다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뭐 속상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뭐 반응이 뭐 어떻게 나올지를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둘 다 회사를 그만둔 얘기를 못 하고 그 새벽에 그 인력시장 있잖아요. 그 막노동 인력시장 거기를 둘이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장의 힘든 건 뭐냐면 이것을 내가 힘든 거를 꺼내놓는 순간 이게 온 가족의 갈등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 갈등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약간 이렇게 회피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걸 자꾸 묵시적으로 방임을 하는 거예요. 끝을 솔직히 뻔한데도 불구하고 끝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묵시적 심리적 방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인 나는 힘들고 외로운 이유는 이제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살짝 겹쳐질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의 역할, 제가 지난 시간에 엄마의 역할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의 역할 또한 임시나 대리가 안 돼요. 일단 내가 가장이 되면 내가 진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진짜 어디 뭐 병에 걸리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내 생을 빨리 마감을 해서 내가 내 의도랑 상관없이 가장이 못 되지 않는 이상은 한번 가장의 역할을 부여봤잖아요. 그럼 거의 종신이에요. 실제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이 역할적으로 봤을 때 그 역할이 한번 가장으로 바뀌면 이게 언제까지 하면 스탑이 아니라 끝까지 가장의 역할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끝이 없는 것에 대한 힘듦은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조금만 참으면 끝이 보여. 이래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종신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 두 번째의 사례가요. 사실은 이제 가장이 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은 있고 현실적인 부분은 있는데 얘네들이 좀 사실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스텝이 맞아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됐고 근데 재취업도 잘 안 되시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였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런 상태인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 뭐 유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아버지 돈 못 벌어. 엄마는 평생 이제 전업주부로 있었으니까 아이고 야 이제 어떻게 하냐. 너 빨리 취직해서 네가 어떻게든 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너희 아버지만 믿고 어떻게 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요. 반대는 안 해. 대학원 공부는 무슨 대학원 공부야? 네가 뭐 그래도 새끼인데 내가 여태까지 키워줬는데 뭐 이러진 않아도 근데 암묵적으로 이게 압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충돌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가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원함과 그 스텝이 잘 맞춰주면 그나마 이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돈은 벌지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상처를 너무나 깊이 가지고 가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어느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뭐냐면 잘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모든 가족의 시스템이 막 구축이 돼요. 그쵸? 그냥 사실은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잘 벌어오니까 모두 막 늘리고 그냥 우리 수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머뭇거리는 순간이 와요. 주춤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자, 무능하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잘 벌고 능력자라고 인정받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계속 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주춤되고 머뭇거리는 순간이 되면 갑자기 집안에서 무능한 사람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역할이 패턴화 돼 버렸다는 거예요. 패턴화. 이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혼 때 우리가 기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기싸움 한다는 게 뭐냐면 한번 내가 얘 밑으로 들어가면 쭉 그게 패턴화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이렇게 연애할 때 이제 한쪽이 이제 더 사랑하니까 더 잘해줬겠죠. 근데 한쪽이 너무 이제 한쪽에 비해서 유난히 이제 너무 이제 잘해주고 많이 참아주면 다른 한쪽은 그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되게 사랑해서 잘해주는구나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냥 그게 패턴화가 돼버려. 얘 원래 잘해는. 얘 원래 이러네. 얘 원래 잘 참는 애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걔 신경 안 써도 돼. 걔 원래 잘 참아. 이렇게 패턴화되는 거예요. 이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고 패턴화돼 버리면 가장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부분이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저도 전업주부로 사실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전업주부가 뭐 바깥에서 나가는 가장보다 덜 힘들다? 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업주부의 힘듦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제일 큰 거죠. 뭐냐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전업주부는요,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뭐 한 40년, 50년 이렇게 전업주부로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보면, 엉망이에요. 진짜 뭐, 집을 가봐도 저게 집이야 쓰레기통이야 할 정도로 개판 5분 전에 뭐 음식이요? 그냥 안 먹는 게 나아. 안 주는 게 나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 누군가로부터 뭐 잔소리는 좀 듣고 뭐 이게 뭐냐 뭐 싸움은 좀 되겠지만 잘리진 않아요. 사실 웬간해서 그런 걸로 잘리진 않아요. 근데 가장은 달라요. 가장은 내가 꼭 뭘 못하고 뭐 실수를 하고 내 능력이 미달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어도 뭐 회사가 문을 닫아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어떤 갑을 관계상에서 내가 밀려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이나 뭐 정부나 뭐가 바뀌어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나는 난데 나는 늘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얄짤없이 그냥 목이 딱 잘려버리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를 이것 정도는 정말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늘 바깥에 현관에 구두 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서 저 새끼 잘라 말어에 대한 늘 평가와 시선 속에 있다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여자분이든 학생이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가치를 좀 아는데 한 번도 그런 데 노출돼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답스럽습니다. 예,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 집에서 또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가정이 이제 역할을 하나가 힘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는 안 된다. 어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줄이는 거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뭐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거 뭐 이렇게 좀 조절할 건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심리적으로 그걸 갈등을 만드는 게 불편해서 묵시적으로 스스로를 방임시킨다라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결을 달리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꼭 본인이 뭐가 되는 것 같냐면 가족들한테 책임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적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내가 되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장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잘 꺼내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혼자 머리에서 나오는 거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자칫 스스로의 뭐 자격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그냥 아무 사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내 소중한 가족들한테 떠넘기는 식이 될까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가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은 정말 힘듭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 때처럼 막 산업이 막 융성되고 일자리가 많고 뭐가 됐던 간에 나 하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우리 가족들 밥 먹이고 뭐 최소한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돈 좀 모으면 집도 한 채 장만하고 뭐 이랬던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장이라는 어깨 하나에 딱 이렇게 짐을 누군가한테 지어주기보다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장들 좀 힘내시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곡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승철 씨의 이제 마더라는 노래가 엄마의 날, 엄마의 날을 위해서 이제 준비된 노래라면 뭐 아빠의 날을 맞이해서 뭐 파더라는 노래가 뭐 있겠죠? 뭐 찾아보면 근데 이제 그런 쪽보다는 저는 가장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장미 여관이 부른 노래인데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그 가사를 들어보면 이 퇴근이 예, 이제 내일 또 출근할 건데 저녁 6시 땡 치니까 사장님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 퇴근이 아니고 정말 가족들의 생계와 삶을 위해서 원치는 않지만 죽어라고 이제 살아왔던 어떤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 삶을 찾고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퇴근. 그래서 조금 노래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렇게 훌쩍훌쩍 예, 하셔도 돼요. 괜찮아. 뭐 누가 볼까봐 뭐 남자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눈물도 좀 흘리시고 힐링도 좀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또 춤도 보시고 네, 짧은 순간이지만 네, 좀 다른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